이번 사태로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자랑스러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응웬 빅람 베트남 통계국 국장의 발언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3.82%라며 매우 자랑스럽고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베트남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로 베트남 항공이 50조 동을 잃을 것이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10,000명의 직업을 잃을 것이다. 나머지 절반도 급여가 삭감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2020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베트남의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고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15조 원에 달하는 베트남 GDP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순간 100조 원 가까이 폭락해 이번 사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핵심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덕분에 살아 숨쉬는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자화자찬식 발표를 한 것에 불쾌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리 전망도 밝지 않은데 말이죠. 베트남의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 잇따라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베트남이 진실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번에는 182단계 업그레이드된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 심호흡 크게 한 번씩 하시고 시원한 물 한 잔 하시면서 영상을 이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베트남인이 한국에 일하러 가려면 1억 동, 우리 돈으로 525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베트남 정부에 내야 한다는 정책을 응웬 수억 북베트남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 동을 빌릴 수 있다며 원금을 갚는 시기와 이자율은 협상하자 라는 식의 공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베트남 정부가 보증금 납부 의무화를 시작한 것은 이미 7년 전 일이고 시행된 이후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30%가 베트남인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무려 63%가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었는데요. 최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도 모자라서 한국 정부의 경고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 다니던 베트남 유학생 3명, 베트남 국적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최근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 정부는 다른 모든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전담 공무원이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일 오후 7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베트남 유학생 3명 중에서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산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고의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고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배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컵을 쥐게 만들어준 인물, 121위까지 추락했던 베트남의 피파 랭킹을 단숨에 94위까지 올려놓은 주인공, 박항서 감독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국가 홍보 효과를 베트남은 한국의 박항서 감독 덕분에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직접 자신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베트남 현지 언론 뚜오이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항서 감독이 받고 있는 금액은 처음 베트남 축구협회와 계약했던 액수의 2.5배인 세후 6,180만원, 이외에도 박항서 감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제공된 자동차, 항공 비용 등 모두 계산하면 한 달에 총 9,88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에 1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홍보 효과를 안겨주는 동시에 1인당 130만 원을 넘게 지출해 베트남에서 큰 손이라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노이 탄롱대 교수는 그동안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국심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통해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애국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베트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어 베트남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박항서 감독은 단순히 베트남 축구팀을 우승팀으로 만들어 베트남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까지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이죠. 여기에 최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이 이번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바란다며 1억 2천만 동을 기부하는 훈훈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의 배신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사는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왜 할 수 없나? 라는 제목과 함께 이번 사태로 현재 박항서 감독의 일이 많지 않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봉 삭감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 축구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일본인 감독 니시노 아키라는 이번 사태로 연봉을 무려 50%나 깎았다며 박항서 감독을 비판하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죠. 태국의 언론 SMN 스포츠마저 태국 감독을 맡고 있는 일본의 니시노 아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니시노 감독보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태국 축구는 이미 베트남 밑으로 추락했다. 자, 이렇게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배신을 남발하는 가운데 최근 응유엔 수옥푹 베트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진단검사는 세계의 모범이다 라며 방역 및 임상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할 것이라 밝힌 베트남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빅마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4만 명이 이 병원을 다녀갔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빅마이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수가 베트남 전체의 3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또 한국에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자신들이 어려워지면 배신을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베트남. 도대체 베트남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K-팝에 이은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신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UN 가입국 193개국 중 무려 121개국이 한국산 장비의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군용기와 대통령 특별기까지 동원해 자국으로 실어 나르는 중입니다. 얼마 전 나토 군용기를 투입해 한국산 장비를 공수해간 루마니아는 장비를 제공한 한국 기업 바이오니아의 귀사의 한결같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최고 품질의 제품 덕분에 루마니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산 열풍 현상을 두고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의 방역 관련 수출액이 수십억 유로,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평소 한국 물어뜯기에 바빴던 일본 산케이 신문조차 지난 5일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모델로 삼는 이들이 많았다.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 테스트 장비다. 한국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는 100개국이 넘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제조업체는 한국 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1월 초순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평상시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2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디언지는 동일한 날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극과 극이었다. 첫 케이스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전시작전회의에 버금갈 정도의 의료 관련 회의에 20여 개의 기업들을 불러 모아 테스트기의 빠른 개발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첫 번째 테스트 장비가 승인을 받았고 이 장비는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미국의 대응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케이스 발생 이틀 후 우리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2명의 전직 보건정책 관료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통해 사용하기 쉽고 빠른 테스트기 개발을 위해 민간업계와 협력하라, 즉 한국이 했던 대로 하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그 조언을 따랐다. 4주에서 6주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미국은 중국까지 제치고 현황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테스트 장비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미국은 결국 공격에 빠졌다. 민영 및 국영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허용되면서 테스트 장비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기준 5배 많은 테스트를 실시 중인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인 하워드 스턴 역시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신문과 잡지 표지에 등장하거나 TV에서 사람들 관심을 끄는 걸 좋아한다 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국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걸 파악했다. 굉장하다 라고 비교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아마도 한국처럼 위대하게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었고 올해 재선 캠페인에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한국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반면 미국 정부의 대응은 참혹할 만큼 느리고 부적절했다. 모든 책임은 그간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대응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처럼 입을 모아 한국과 비교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할 정도로 미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미국은 급기야 한국산 테스트기까지 공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첨단 바이오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에서 대체 왜 테스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며 한국산 장비에 의지하는 것일까요? 왜 한국처럼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째서 수많은 나라들은 기존 바이오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현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말처럼 정부의 미흡한 지도력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장비 부족의 이유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이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기관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 폭증이 일어나자 필요한 수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개발한 테스트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공급에 더욱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사태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만 여기다가 결국 늦장 대응으로 때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더욱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오너의 빠른 결정이 가능했던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과는 다르게 엉덩이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테스트 장비에 양산이 필요해진 위기 상황에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발빠르게 준비를 시작한 데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그런 기업들의 노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신속한 대응을 한 덕분에 한국은 기존 바이오 선진국들조차 해내지 못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대처를 통해 위기 극복 면에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땅튜브였습니다.